를 받아서 그 고객과 통화하는 방법, 그리고 방문을 해서 그분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누는지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까 해요. 첫 번째, 먼저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는 건데 제가 메모를 하나 해와 봤어요. 그래서 판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셋 키우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2학년, 아직 아이들이 어리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아이들과 공부하는 방식으로 잠깐, DB 하면, 생각나는 거를 마인드맵으로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이게 마인드맵 놀이를 가끔씩 하는데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크게 첫 번째는 DB하면 떠오르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DB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유념해야 되는지를 첫 번째 이렇게 제가 마인드맵으로 제가 표현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역할극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역할극을. 그래서 첫 번째는 DB하면 떠오르는 거.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목표. 목표를 정하시고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영업이든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목표를 얼마만큼 할 것인지, 얼마만큼 할 것인지, 그 목표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영업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열정. 네. 열정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걸 가장 크게 생각하거든요.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네. 어떤 거든지 집중을 해야 공부도 마찬가지고 영업도 이 집중을 해야 내가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까지 그리고 그 고객한테 내가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나갔을 때 뭐 태도부터 말투부터 내가 어떤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집중하지 않으면 아주 세세한 부분도 집중하지 않으면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친밀감이 뭐냐면요. DB 고객은 저랑 정말 아무 관련이 없는 분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밀감을 어떻게 형성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스피드. 스피드는요, DB 영업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집중하는 거. 그 다음에 스피드. 스피드는 내가 오늘 DB 자료를 받았다. 그러면 바로 전화를 드려야 돼요. 바로 전화를 드리거나 못해도 그 다음날은 전화를 해서 그분과 통화를 하고 예약을 잡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계약이 나오기까지 그 스피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분들은 뭐 옷을 사러 가거나 신발을 사러 가거나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이런 고객들이 있어요. 둘러보다가 옷이 괜찮은 옷이 있어. 그런데 그 옷이 마음에 드는데 또 마음의 갈등이 일어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바퀴만 돌아보고 올게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한 바퀴만 돌아보고 올게요. 그러면은 저는 그 상점을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 가게를. 그래서 요 고객들 우리가 만나는 그 고객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고객들하고의 빠른 속도로 고객을 만나면 그 고객을 만나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뒤로 미루놓으면은 고객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서 자료 준비. DB 고객을 만나러 가기 전에는 자료를 꼭 준비를 해 가셔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 자료를 준비할 것인지는 제가 역할극에서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약속 지키기. 얘는 신뢰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약속 잘 지키기. 요거는 아주 우리가 기본인데요.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이 놓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약속 잘 지키고 약속을 잘 지켜야. 그러니까 이분하고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특히 DB 고객은 내가 아는 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을 잘 지키셔야 돼요. 약속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뒤로 미뤄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처음 보는 사람이고 나와 저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했던 약속은 꼭 지켜주셔야 이분이 저 사람이 나하고 한 약속을 잘 지켜가고 있구나.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분이. 그래서 그 다음에 경청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 경청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경청에서는요. 내가 이분과의 관계를 아까 제가 친밀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밀감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사람과 얼마만큼 친밀감을 그 순간 첫 번째 만남에서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서 친밀감을 쌓느냐에 따라서 뭐가 틀려지냐면 계약이 달라져요. 여기에서. 그리고 소개가 나와요.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소개가 나오고 그리고 상품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경청을 하면서 거기서 상품이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람의 그 살아온 과정이라든가 그 사람의 가족력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상품 설계와 그리고 여기에서 고지 의무라든가 그 다음에 보험료 그 DB 고객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친밀감을 쌓으면서 경청을 하지 않으면 좀 놓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소개를 꼭 받으셔야 되는데 다들 이 소개를 받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DB 영업을 내가 내 사람으로 만들면서 DB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분과 친밀감을 잘 쌓으면서 이 사람과 교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소개해줘. 나 소개 좀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소개가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냥 바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방문하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이런 분도 계셨어요. 갔더니 그 고객이 4명을 모아놨어요. 이렇게 4명을. 4명, 5명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주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분 한 분,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한 분 한 분 제가 다 1대1로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소개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피드백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DB 고객 하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 하루 24시간은 아니더라도, 제가, 이 고객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지? 그러니까, 저의 마음이, 우리 대학교 때나 뭐, 미팅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만나러 나가거나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어떤 대화를 나눌까? 무슨 얘기를 하지? 상품 설계는 어떻게 하고, 상품 소개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첫 번째 만남을 하고 와서, 두 번째 만남을 하고 와서,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을 하고 와서, 항상 그 고객을 만나고 와서는 제가 스스로 피드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려봤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피드백이라고 봐요. 아까 중요한 거 제가 뭐 친밀감 몇 가지가 얘기를 했는데, 피드백을 하지 않으면 나의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어떤 고객을 만나고 왔어요. 근데 그 고객이 정말 할 것처럼, 계약을 할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했어요. 오늘 갔더니.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한다 그랬어. 그래서 설계서 잘 뽑아서 이제 청약서를 가지고 갔는데, 마음이 변했대.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와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하죠. 왜 이 고객이, 왜 마음이 변했을까?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 이유는 곱씹어서 그 사람한테 보복해줘야 돼 이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왜 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정말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지, 또 아니면은 제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겠죠. 설계사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아니면은 뭐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아니면 직접 물어보기는 참 애매하잖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가 애매하면 피드백을 하다가 탁 이 찝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번 고객을 만날 때 그 부분을 저는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내가 태도를 이렇게 바꿔야지. 다음번에는 상품을 이렇게 바꿔야지. 내가 다음번에 갔을 때는 설명을 이렇게 바꿔봐야지. 그래서 계속 피드백을 하고 내가 피드백했던 그 부분들을 제가 나의 다시 그 현장에서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제가 이제 DB 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몇 가지 제가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역할극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제 직접 현장에 가서 하는 거를 그대로 제가 한번 재현을 해볼게요. 그걸 한번. 첫 번째, 나가실 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가 중요하냐면은 내가 가서 그 고객하고 놀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를 준비를 해 가셔야 되냐면은 자료를 준비를 해 가셔야 돼요, 자료. 자료 준비를 해 가셔야 되는데요. 자료를 준비를 해 가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 자료 저쪽에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방금 나눠드린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를요, 세 가지를, 제가 나오시면 돼요. 제가 자료를, 세 가지를 준비를 해가요. 항상 꼭 가져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요 자료, 요거는 고객의 그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가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약관이에요. 오늘은 제가 롯데 거 약관을 하나 가져왔는데 약관 그리고 지금 수첩을 안 가졌는데 그 고객 정보 수첩 있죠. 그 수첩을 세 가지를 꼭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DB 자료를 이거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적용이 되는 건데 첫 번째 전화 통화하는 것부터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화 통화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전화 통화는 그분과 그 DB 고객과 뭐를 스케줄을 잡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저는 스케줄뿐만 아니라 스케줄 잡는 거는 기본이고요. 스케줄뿐만 아니라 뭐를 받기 위해서냐면 정보를 받기 위해서요. 정보. 근데 어떤 정보냐? 지금 이 자료가 나오려면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주민번호를 아셔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정보 확인이 들어가는데 주민번호를 알아야 이 자료가 만들어져요. 근데 주민번호 받는 거를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저도 시작을 했을 때, 제가 DB 영업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 주민번호 받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10개 DB를 받으면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주민번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막 다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요즘 같은 시대에 주민번호 왜 물어보냐고, 와서 받아가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고 지금은 10개를 받으면 8개에서 9개는 주민번호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를 받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데 우리가 그 DB 자료 이렇게 받으시면 그 DB 매니저에 들어가면 그분 정보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역할극으로 제가 바로 지금 보여드릴게요. 나와 보세요. 아니 제가 지금 전화를 한번 지금 걸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전화 받아줘 보세요. 네. 띠디리. 여보세요? 아,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찬주 고객님 되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보험클리닉이라는 곳인데요. 보험 상담 요청해 주셨네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담당하게 된 장미선 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상담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객님, 주소랑, 그리고 지금 증권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확인해 보려고 제가 전화드렸어요. 주소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땡땡땡 주소,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네, 감사하고요. 그러면 보장 분석을 지금 의뢰를 해주셨는데, 증권은 다 가지고 계시죠? 아니요, 증권이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 보험 가입하시면 그 보험회사에서 가입할 때 드리는 그 증서를 증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러시군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렇게 증권을 안 가지고 계시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세요. 그럼 고객님,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갈게요. 증권이 하나도 없으시다고 하니까 네. 주민번호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요? 네네네.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는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객 정보가 들어가야 자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주민번호 하나 확인할게요. 700-614-1, 그 다음 뒷자리가 어떻게 되시죠? 00930입니다. 그러세요? 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700-614 1234567 맞습니까? 네네, 맞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자료 준비해 갈게요. 날짜는 8월 7일 오후 2시 맞으시죠? 네, 맞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8월 7일 오후 2시에 찾아뵙고 말씀 나누는 걸로 하고요. 참 고객님, 지금 혹시 약 드시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약
최근에 먹은 거 있는데 아, 그러세요? 어떤 약 드시고 계세요? 고혈압 약 먹고 아, 고혈압약 드시고 계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참조해서 자료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주민번호를 받으실 때 항상 꼭 찝어줘야 될 게 뭐냐면요. 증권 가지고 계시죠? 긍정으로 나가세요. 증권 가지고 계시죠?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이 멘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게 나온 결과거든요. 증권 가지고 계시죠?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증권에 대한 거를 왜냐면 보상 분석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거의 8, 90%가 증권을 안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료를 만들어 가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도 다 알아요. 요즘에는 그 개인정보 알려줘야지 그런 자료를 뽑을 수 있다는 거를 본인들이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요 멘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권 가지고 계시죠? 증권 안 가지고 계시죠가 아니라 증권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대답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주민번호가 이제 저한테 제 손에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이 자료는 이제 제가 이전에는 이 자료를 사용한 게 아니라 그 메리츠에서 하는 그 신용정보를 조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 회사 그 보험클리닉 들어가서 그 자료를 사용을 하거나 어시스트 들어가서요. 근데 이제 좀 더 스피드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스피드를 요한 DB 이 영업은 굉장히 스피드를 요하는 영업이라고. 그래서 빨리빨리 이 자료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고객 제가 만들어 온 거는 하나손해보험 거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정보 동의하시고 그리고 개인정보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리츠 같은 경우는 그 등록 안 하셔도 다 뜨거든요. 근데 하나손해보험 거는 개인정보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고객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이 자료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료를 지금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 고객이 전화용 고객이라는 이제 고객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 고객을 이제 만나러 가서 청약서 작성을 하는 고객인데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와 봤어요. 자, 이제 이 자료를 만들고 제가 고객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그 고객하고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제 오늘 일일 고객이 되어주실 분 한번 나오시죠. 제가 이제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찾아뵙는 것부터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 띵동.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보험클리닉에서 나왔습니다. 일전에 제가 어제 전화 드렸죠. 네네네. 네. 보험클리닉 장미선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 명함입니다. 명함. 네. 네. 고객님, 어떻게, 요즘 날씨도 더운데, 네.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네네. 뭐. 휴가는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한국 못 갔죠, 뭐. 그러세요? 네. 근데 집이 제일 시원하고, 네네. 좋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면 자녀분들은 어떻게, 방학인가요? 어린가요, 자녀분들이? 요즘에 이제 학교 이제 방학이어가지고 네. 애들 집에 있고 그래요. 지금은 그러세요? 놀러 나갔고. 그러세요? 네네. 그러시구나. 아유, 근데 집을 너무 깔끔하게 잘 이렇게 꾸며놓으셨어요. 오신다고 해가지고 청소 좀 해놨어요. 그러세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잠깐 여기 앉아서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깐 네. 여기 앉겠습니다. 네. 네. 제가 어제 통화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네. 네. 증권 분석을, 이렇게 하려면은 자료가 저희가 필요한데 안 네. 가지고 계시다 그러셔서 네. 제가 임의로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이 자료를 보시기 전에 제가 간단한 설명을 할까 합니다. 네. 예, 왜냐면은 이거 보시면 용어도 어렵고 또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너무 예,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그 설명을 들어보시고 이 증권은 지금 제가 이 뽑아온 자료는요. 고객님이 가지고 지금 보험 가입하신 증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 보시기 전에 제가 증권 보는 눈을 아주 간략하게 제가 키워드릴게요. 예,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요 지금 자료에다가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요 뒷면에다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시되 어떻게 하시냐면 볼펜으로 저는 다 이렇게 쓰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고객이 옆으로 같이 나란히 앉게, 그러니까 맞은편에 앉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앉아서 여기에 집중을 하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에 집중을 해서 알아들을 수, 이해를 시키는 거죠. 이 증권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이 증권을 보여드려요. 처음부터 제가 이 증권을 보여드리지 않아요. 제가 설명을 먼저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제가 지금부터 할게요. 고객님, 여기 뒷면에다 쓰는 거예요. 고객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다쳐서도 그럴 수 있고 아파서도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진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진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안 되지만 암이라는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우리 머리가 아파서 뇌에 대한 어떤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심장에 대한 진단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뭐 진단들이 있지만 일단 제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고요. 진단을 받으면 우리가 수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수술을 하면 입원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술을 하면 우리가 후유도 남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후유가 남다가 사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증권에, 이 가지고 계신 증권에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면서 이 담보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암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고객님. 암은 옛날에 제가 200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2000년대 전반에는 암 그러면은 모든 암을 다 통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암 그러면은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암 그러면 일반암이라는 게 있고요. 소외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고위감이라는 게 있고요. 유사암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암보험 그러면은 이 암보험이 좋더라, 저 암보험이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소외감과 유사암을 많이 주는 회사, 돈 많이 주는 회사, 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소외감 진단을 그리고 유사암 진단을 받았을 때 돈을 많이 주는 회사가 나는 좋더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소외감은 어떤 암을 소외감이라 하냐? 유방암, 방광암, 자궁암, 전립선, 대장전망내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조금 다르게 이 분류를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렇게 요런 부분들을 소외감으로 분류를 하죠. 그리고 유사암은 기타 피부암, 갑상샘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유사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해감은 뼈, 뇌, 골수, 식도, 췌장, 림프, 백혈병, 이런 좀 어려운 암들. 이런 암들을 고위감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일반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암진단비 5천만 원을 가입을 해놨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여자들이 흔히 많이 걸리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 그러면 어떤 회사는요, 여기에 10%인 500만 원만 주는 회사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여기에 100%인 5천만 원을 다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좋을까요? 5천만 원 다 주는 회사. 엄청난 차이죠.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다 주는 회사. 그럼 어떤 회사가 5천만 원을 다 주냐? 대부분의 회사들이요. 손해보험 회사가 대부분의 회사라고 해서요. 100%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회사가 5천만 원 다 주고요. 여기서 500만 원, 여기서 10%인 500만 원 회사는, 500만 원만 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대부분 생명보험 쪽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사함을 한번 볼게요. 유사함은,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생명보험, 손해보험 회사에서 대부분이 5천만 원짜리 내가 안보험 들었다 그러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여기서 10에서 20% 정도를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가는 이 안보험은요, 안보험에서 그 유사함은 그렇게 주지 않아요. 일반암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1대1로 주는 회사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50%를 주는 회사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골라서 우리가 들어가면 돼요. 그 대신 유사암은 정말 아무로도 잘 치지 않는 그런 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1대1로 이렇게 일반암이 5천이다. 그러면은 유사암도 5천을 주는 회사를 잘 골라서 들어가셔야 되겠죠. 제 보험도 예전에 들어간 보험들은 이 유사암이 10%밖에 없어요. 5천만 원이면 500만 원. 제 보험도 이렇게 생긴 보험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고액암은 좀 어려운 암들, 이런 암들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고액암은 따로 이제 분류가 돼서 지급을 하죠. 요거는 제가 제 마음대로 막 설명을 한 게 아니고 요즘 지금 암보험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고객님, 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뇌는요, 그림으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드려 볼게요. 뇌혈관 진단비라는 담보가 있는데 이거 들어보셨어요? 네. 잘은 몰라요. 근데. 잘은 모르세요? 네. 처음 들어보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라는 진단비가 있고요. 제가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속에 뇌졸중이 있어요. 다시 요 속에 뇌출혈이 있고요. 뇌경색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뇌에 관련된 다른 질환들이 있어요. 자, 뇌혈관 진단비 그림을 보시면 뇌혈관 진단비가 지금 이렇게 지금 얘네들을 감싸고 있잖아요. 얘가 가장 범위가 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뇌혈관 진단비 담보를 갖고 계시면 얘가 오든 기타 다른 질환들이 뇌에 대한 다른 질환들이 오게 되면은 받을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담보예요. 거의 100%에 가깝죠. 뇌에 대한 그 질환들이 왔을 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죠. 그런데 그러면 뇌출혈로 인해서 받을 확률은 9%에서 12% 정도. 뇌경색도 한 10%에서 한 15% 정도. 그리고 뇌에 관련된 다른 질환들이 왔을 때는 만약에 뇌출혈이 왔다 그러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제 고객 얼마 전에 가입한 제 고객이 있는데요. 그 고객분께서 다른 고객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소개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몸이 안 좋으시대요. 아무튼 뇌에 관련된 어떤 질환이 왔대요. 그래서 이제 증권을 봐달라고 저를 이제 불렀어요. 불러서 가서 봤더니 그분이 교보생명의 간편보험을 들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진단을 받으셨냐면 뇌경색이 왔어요. 뇌경색이 왔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담보는 뇌출혈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진단비를 못 받으셨더라고요. 못 받고 또 하필이면은 이분이 6개월 유지를 하시고 실효를 시키셨어요. 실효된 상태였어요.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는 실효된 상태였는데 그래서 진단비는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입원비가 들어있었어요. 그것도 3일 초과 1일당 입원비가 들어있었어요. 3일 초과 1일당 입원비. 그런데 이분이 입원 일수가 얼만큼 됐냐? 3년을 입원하셨어요. 3년을. 그래서 제가 이거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10,000원짜리.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해드렸어요. 진행을 해드렸더니 얼마가 나왔냐? 200만 원 나왔어요. 200만 원.
너무 좋아하셨겠죠. 자기는 이거 그냥 보험 버렸다고 생각하셨는데 이분 6개월 유지하시고 치료됐지만 그 6개월 그 기간 내에 이분이 뇌경색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해드렸는데 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에 뇌질환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서 뇌경색이나 뇌졸중 이런 뇌에 관련된 질환들이 오면 뭐가 수반이 되냐면요. 치매가 같이 와요. 제가 이렇게 고객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치매 환자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치매는 솔직히. 그런데 뭐가 많이 오냐면 이 뇌로 인해서 뭐가 오냐면요. 요양 상태가 오더라고요. 요양 상태. 요양 상태, 제가 이제 요양 상태 설명을 하면 고객들이요, 잘 이제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요양 상태는, 여기서 요양보험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꼭 설명을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정 엄마가 83세인데 요양 등급 3등급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3등급이세요. 저희가 의료보험료 내잖아요. 의료보험료. 고객님 의료보험료 내시죠? 네. 네. 의료보험료 영수증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영수증을 보시면 의료보험료에 요양보험료라고 따로 이 요양보험료가 책정이 돼서 나가요. 그럼 국가에서 이 돈을 징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이제 그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나는 내 개인적으로 또 보험을 들어놓는데 어떤 식이냐면 아까 그분을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가는 날 구청에서 나왔어요. 사람들이 나와서 왜 나왔냐면 이분의 요양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는데 뭐 옷 입는 거, 식사하시는 거, 그다음 목욕하시는 거, 보행하시는 거 거의 생활 상태를 다 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이분은 제가 갔을 때는 휠체어를 타고 계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계셨는데 편마비가 오셨더라고요. 근데 심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양 등급을 국가에서 매겨주는데 1급부터 5급까지 요양 상태를 보고 요런 요양 상태를 보고 요양 등급을 매겨줘요. 1급부터 5급. 그런데 아까 그분은 5급을 받으셨더라고요. 5급을. 그런데 이제 요양 등급을 이렇게 이제 받아서 이제 국가에서는 어떤 걸 해주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양 상태가 되면 국가에 신청을 하면 그렇게 구청에서 나와서 요양 등급을 매겨주고 그 요양 등급에 따라서 그 요양 보호사가 와요. 요양 보호사가 와서 그 집 청소해주고 뭐 빨래 간다는 거 좀 해주고 식사 차려주고 요 정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사설보험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금 현재 치매보험 지금 많이들 드시잖아요. 치매보험.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객한테 그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치매보험 혹시 가지고 계세요? 없어요. 아, 그러면 요즘에 치매보험이 정말 인기가 있는데요. 그 치매보험보다는 저는 치매보다는 다른 부분을 제가 이렇게 권유를 해드리는데 요양 간병보험이라는 보험이 있습니다. 요양 간병보험. 이 요양보험은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요양 상태를 보고 그 급수를 매겨서 생활비가 나오거나 매달 생활비가 나와요. 생활비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일시불로 진단비가 나와주는 보험이 있어요. 그 보험은 고객님 제가 나중에 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주로 암이나 심장보다는 이 뇌로 인해서 요양 상태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여기 이 부분에서 그 요양보험을 이렇게 해서 저는 연결해가지고 요양보험을 제가 지금 현재는 뭐 삼성이나 라이나 거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화재보험 거는 그러니까 손보권은 흥국화재 거 이런 정도 제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시고 고객님, 지금 이제 제가 뇌를 하나 설명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심장을 하나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시간이 가니까 좀 빠르게 설명할게요. 화혈성 심장질환이라는 요런 담보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것도 들어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아, 그러세요?
요런 담보가 있어요. 우리는 그 증권 보시면 그 하나하나를 다 담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 속에 급성심근경색, 그 다음에 협심증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심장에 관련된 다른 질환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도 그림으로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아까 그것처럼 심근경색은 대부분의 회사들에서 많이 판매를 하는데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이 담보는요. 생명보험회사에서는 거의 대부분 팔지 않아요. 요번에 밖에서 파는 회사도 생겼는데 생명보험회사에서는 거의 한 8, 90%가 팔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어디서 파냐?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요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를 갖고 계시면 심근경색이 오거나 협심증이 오거나 기타 다른 심장에 관련된 질환들이 왔을 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심근경색이라는 담보만 갖고 있는데 내가 협심증이 왔어. 그럼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객님? 못 받아요. 네, 받을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이 담보로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셔야 되고, 자, 여기까지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뭐 수술비나 입원비는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후유장애를 하나 설명을 해드려 볼 거예요. 자, 후유장애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상해 후유와 질병 후유라는 담보가 있어요. 상해 후유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자, 이렇게 제가 지금 표현했는데 후유는요, 크게 상해 후유와 질병 후유가 있어요. 상해 후유는 다시 두 개로 나눠서 3%부터 80% 미만 그리고 80% 이상이 있는데요. 질병 후유도 마찬가지예요. 80% 이상이면은요, 거의 그냥 숨만 깔딱깔딱 하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속된 표현으로. 그래서 80% 이상에서 이 담보에서 돈이 나가요. 돈이 나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말 받을 수 있는 담보는 3%부터 80% 미만 여기에서 우리가 보장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그림으로 하나 표현을 해드려 볼게요. 자, 사람이 있어요. 상해니까 내가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났는데 눈을 하나 실명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눈을 다쳐서 눈이 안 보였는데 실명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약관을 준비하라고 약관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눈을 하나 실명하면은 50%를 지급을 하겠대요. 이거는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상해 후유 1억을 가입을 해놨어요. 그러면 근데 내가 사고로 인해서 눈 하나를 실명했어요. 그러면 50%를 지급을 해준대요. 50%. 그럼 50%면 5천만 원이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질병은 질병으로 인해서 뭐 위를 잘라내거나 간을 잘라내거나 뭐 이런 부분들 뭐 디스크가 왔다거나 이런 목 디스크가 왔다거나 허리 디스크가 왔다거나 손가락이 잘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을요.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거는요. 아까 암, 뇌, 심장 그리고 지금 또 후유장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해드리는 부분들은요. 제 마음대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대로 막 쓱쓱쓱 설명해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여기 약관이 있는데 이 약관을 제가 축약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아주 간략하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고객들이 보시는 앞에서 이 약관을 보여드리면 돼요. 그때.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는 고객님, 그냥 부적처럼 가지고 있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상황에서 내가 보험금을 지급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험금 지급을 받을 때는 우리가 이 약관에 의해서 우리가 보험금 지급을 받습니다. 보험금은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듯이 보험금 지급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약관이에요. 그런데 이 약관에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코드가 틀리거나 그러면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들어야 되죠?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고객님? 혹시, 마지막으로 제가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고객님. 집안에, 혹시 가족력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머님, 아버님 중에 그 암으로 혹시 암 환자 있으셨어요? 어머니가 예전에 갑상선암 걸린 적이 있어요. 갑상선 있으셨어요? 자, 이때는 항상 자기 수첩 가지고 다니면서 메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갑상선 암이셨어요? 네. 네. 아버님은요? 아버지도 뭐 고혈압 있으셨고, 고혈압 있으세요?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술 좋아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형제분들 중에는요? 저희 누나 있는데, 네. 누나는 건강해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그러면 제가, 요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설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상선 암이시기 때문에 암 부분은 제가 조금 강화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아버님은 이제 고혈압 쪽인데,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는 뭐하고 연관이 많냐면, 뇌하고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뇌나 또는 당뇨 쪽하고도 연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요거 참조해서 제가 설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고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객과 이야기가 다 이제 나눠졌고요. 이제 죄송합니다. 네. 제가 빠뜨린 게 있어요. 예,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이 끝났는데, 설명이 끝났고,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어요. 한 가지를 제가 지금 당황해서 빠뜨렸는데요. 지금 이제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설명 이제 들으셨고, 고객님, 잠깐 제 옆으로 앉아 보시겠어요? 보시고, 지금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해드렸는데, 잠깐 증권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가지고 준비해드린 이 자료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서 이 자료는 본인이 다 보고 가셔야 돼요. 보고 이제 DB 고객께서 어떤 질문을 하실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료를 보시면서 지금 제가 드린 이 전화형 고객 거는 나이가 31인데요. 31인데 이분은 CI를 가지고 계셨어요. 교보생명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DB손해보험에 통합보험, 옛날 2013년도에 가입하신 실손 포함한 통합보험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고 가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뭐였냐면 이분은 앞으로 자기가 가족력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걱정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지고 계신 그 교보생명의 보험료가 17만 8,931원이잖아요. 보험료가 너무 높고 보험이 또 하나 있는데 이 CI를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보생명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이분은 저희처럼 GA가 아니라 원수사에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최선의 보험을 이 교보생명에 계신 분은 자기가 최선의 보험을 이렇게 권해드린 거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상품이 최선의 상품이 아니셨어요. 예, 분석을 해본 결과. 그래서 이 상품을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가서 제안을 하는데 청약서 사인을 하기로 하셨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뇌 쪽을 이분은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가족력이 뇌였어요. 그래서 뇌 쪽, 그리고 이제 본인이 심장이나 폐 쪽이 좀 안 좋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운전을 하시니까 상해 쪽을 이분은 이제 직업이 미용사셨는데 그 상해 쪽을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해 쪽
그래서 17만 8,900원 이 금액이면 제가 많이 줄여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진단비는 3대 진단비는 5천씩 그리고 수술비를 좀 강화시켜 달라 그래서 부인과 질환 여자분이기 때문에 부인과 질환을 좀 강화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인과 질환 쪽으로 해서 수술비가 좀 많이 나오는 회사, 지금 수술비 좋은 회사들이 메리츠하고 DB 손해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메리츠, 그리고 이제 아까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그 부분, 그다음에 질병 후유, 질병 후유는 이제 치매 같은 경우도 질병 후유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치매 얘기를 하시길래 아까 그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질병 후유로 가입을 하자.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가 한 회사에 이분이 31였기 때문에 나이가 31여서 한 회사에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험을 좀 쪼갭시다. 그래서 메리츠하고 롯데손해보험하고 두 개를 쪼개서 롯데 걸로 뇌혈관 진단비가 2,000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2,000으로 넣어서 쪼개고 그래서 3,000을 맞춰드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그 DB손해보험 거는 유지를 하시는 걸로 하고 이 교복권은 이제 해지를 하시는 걸로 해서 그 돈으로 하니까 돈이 남아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청약서 사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